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아, 주말 내내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생각하고 찾고 영상 이제 그 결과를 오늘 영상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네요. 벌써 일요일 저녁인데요. 그래도 이제 늘 일요일마다 올려드리던 이 주도주 찾는 영상을 안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지금 현재의 시장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내시더라고요. 이 영상 가지고요. 저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좀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그 차트를 좀 봐드린다든가 뭐 실적 전망을 좀 봐드린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종목을 딱 보는 그런 시선은 좀 이렇게 계속 그 매주 계속 시청을 하고 뭐 중요한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런 분들은 뭐 저야 뭐 이걸 만들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특별히 무슨 따로 모아놓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게 하여간 그 뭐 공부하듯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 영상을 한 주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을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 60일 신고가가 71종목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60일 신고가를 쓴 종목들 중에 일부가 52주 신고가를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신고가 60일 신고가를 보여드리고 골든크로스 보여드리고 골든크로스에 바짝 붙어있는 골든크로스에 나오기 바로 직전인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맨 앞에 52주 신고가를 붙여놔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그 52주 신고가 쓴 종목들이 제일 핫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거든요. 이 60일 신고가를 쓴 종목들 중에 일부가 가는데 이번 주에는 18종목이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워낙에 많으니까 워낙 지금 60일 신고가 종목도 71종목이고 골든크로스 나온 종목이 120 몇 종목이고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좀 참기로 이번 주 참기로 했고요. 그동안에는 하락장이다 보니까 60일 신고가를 쓰는 종목 자체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상승 반전을 딱 하다 보니까 60일 신고가를 쓰는 종목들이 이제 70종목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종목이 60일 신고가를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어떻게 갈 거냐? 첫 번째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나?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당연히 시장 주도주인 건 맞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번 주 이 종목들이 그대로 잘 갈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오늘 조금 전에 미국의 NBC에서 민주당이 이제 장악을 할 전망이라는 속보가 이제 아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0대 50에 캐스팅 보트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이 지금 쥐고 있는 그 한석을 더해서 진짜 드라마틱하죠. 이 미국의 선거가 상원 100석 중에 이제 50대 50으로 이걸 나눠 가졌는데 그 플러스 알파인 캐스팅 보트 때문에 이제 그 민주당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러면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이제 공화당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이 그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장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선전을 한 거죠. 그리고 하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그 격차를 벌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게 그 어떤 다른 이슈들보다도 앞서버리면 보수 정당이 좀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그 좀 힘겨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뭐 과거에 뭐 새마을 운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제 위기를 타게 했던 그 주도 세력들이 조금 더 입김이 좀 더 세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뭐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저도 그 이번 미국 선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선거가 이제 그런 경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경제 이슈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정권을 가져가게 되는 정당이 다 이제 자신들이 공약했던 자신들의 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이전 정당과 바꾸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통일 정책이 완전히 180도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경제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모든 것이 이제 뭐 사회 복지 분야도 그렇고 뭐 문화나 여러 가지 그 모든 게 다 이제 바뀌게 된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이제 똑같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정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정권을 잡을 때마다 확확 달라지는데 지금 이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크게 작용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완전히 줄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그 미국이 패권을 유지한 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은 그 좀 수행을 해라 하는 그런 인식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평가도 이제 뭐 방위산업주들도 그렇고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괜찮게 흘러갔었고 또 그 다른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그 이제 미국에서 좀 관심사로 좀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아무래도 공화당이 잡으려고 했던 잡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거죠. 공화당이 잡으면 대기업들의 감세, 세금을 깎아주고 기업의 그 환경을 좀 더 그 경영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주식시장에 역시 활력을 가져오는 뭐 그런 것들을 시장이 예상을 했던 건데 그래서 미리 바짝 올려놨던 건데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이번 주말 사이에 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지금까지 추세처럼 강하게 뚫고 올라갈까?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미국 지수를 보면은 지금 차트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잘 갖춰졌거든요. 다우존스 추세 라인의 저항선을 딱 금요일 날 목금에 뚫었고요. 나스닥도 지금 완전히 상승 추세로 쫙 이어지는 그런 초입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눌리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추세선상의 저항 라인을 이제 못 이기고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상황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주도하고 있던 이 시장에 주도하고 있던 종목들이 그러면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이냐가 이제 달라지죠. 일단은 내일 시장이 참 중요할 것 같은 게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 지금 토요일 미국장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토요일 미국장과 그다음에 뭐 선물 지수와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우리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일단 선물 지수도 그렇고 지금 멈췄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멈췄지만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원체 좋게 특히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한번 추세상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 우리 한국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시장부터 개장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그 흐름이 내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 시장이 이제 밤에 개장하기 전에 선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 증시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조금 눌린다면 시장 분위기가 차갑게 가라앉는다면 지금 너무 짧은 순간에 급등을 한 게 악재로 작용해서 생각보다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미국이 안정적으로 선물 지수랑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더 강한 그 어떤 상승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폭발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이 지금 잔뜩 사놓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틀 동안 지금 2조 원어치를 팔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그대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흐름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좀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올 것이냐인데 그게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거고 아마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흐름이 바뀌게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시장에 이제 11월 14일이죠. 내일 15일, 14일, 15일 이틀 동안 2분기 아니죠. 3분기 확정 실적이 이제 확정 보고서가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 지난번에 잠정 실적 나왔던 종목들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공개했던 종목들이 확정 실적에서 뭐 현금 흐름이라든가 다양한 지표들이 좋게 개선된 게 확인될 경우 그러면 종목별로 장세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년 시즌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2023년 실적 전망으로 실적 기대감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11월 이제 남은 기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달 중순 이번 주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지나가면은 고배당주 쪽으로 또 관심이 쏠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분위기가 확확 달라질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두자. 그러면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저녁을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발생했거나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주도주, 관심주 체크를 해놓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0일 신고가부터 또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있네요. 두산 그리고 대원강업, SG글로벌, 한국수출포장, 코오롱글로벌, 박림, 포스코케미칼, 세방, 삼천리,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60일 신고가 이거 너무 오랜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주말 동안에 제가 삼성전자도 뭐 보여드리고 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2차전지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제 가족 중에 9만원대 아직도 갖고 계신 9만원대에 이 종목을 사셔서 지금 22만원대까지 지금 왔는데 뭐 요즘에도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거 팔아야 되냐? 근데 저는 계속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종목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자, 뭐 워낙 좋으니까요. 차트 모양이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자,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것은 여기서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올해 4월, 5월, 6월까지 눌린 자리를 보시면 가격대도 14만원 언저리에서 눌렸지만 한 3개월을 눌렸지만 이동평균선상의 240일 아래쪽에서 못 움직이고 답답하게 눌리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지난 1년치 중에 계속 그랬어요. 이걸 언제 뚫었냐? V표시. 제가 빨간색 V표시 하던 날 7월의 마지막 7월 29일 날 이걸 장대 양봉으로 뚫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오던 날 당연히 오랫동안 눌렸던 거의 한 1년을 눌렸던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또 던지는 거죠. 이럴 때. 그러나 가만히 이렇게 1년치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꾹 눌려있던 추세 저항선을 뚫고 추세를 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11만 원대에서 시초가는 11만 원대였는데 또는 그 바로 직전에 보시면은 RSI가 10월 초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의 매수를 이때 7월 달에만 했어도 그러면 지금 22만 8천 원까지 갔었으니까 100%, 12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때만 7월 달에만 샀어도 그러면 4개월 만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 이게 52주 신고가도 쓴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52주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최고치인데 22만 8천 원이라는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 음봉의 의미는 뭘까요? 음봉은 자, 이제 일단 이격도가 벌어졌으니까 급등을 했잖아요. 초록색 61선 동그라미 이 형광펜 칠한 동그라미를 보시면 61선까지 딱 빠지자마자 10월 초에 그 자리는 14만 원대였습니다. 여기서 사셨어도 한 8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건데 지금 한 달 만에 그죠? 한 70몇 % 정도 수익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 어딘가에 기댔을 때 그때
거침없이 매수를 하자. 이런 거를 이제 눌림이잖아요. 이게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에서 거침없이 매수를 하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150% 정도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사도 되나?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다음에 뭐 지금 PE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좀 비싸진 거 맞아요. 비싸진 거 맞는데 그럼 2차 전지가 지금 어떻죠? 2차 전지가 눌렸다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놓을까? 근데 좀 눌리면 또 괴롭거든요. 지금 21선 부근까지만 눌려도 눌릴 때는 진짜 무섭게 눌리잖아요. 61선까지 눌렸었으니까. 그러면은 21선이면 20만 원, 61선이면 18만 원인데 22만 원대에서 여기까지 눌리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이격도가 그 좀 좁혀지는 거죠. 이동평균선이 쫓아 올라와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줄 때까지 횡보하는 구간 이 정도까지 해서 비중을 살짝 덜었다가 다시 이 적절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다. 왜 제가 좀 덜 자고 그러냐면 초록색 동그라미 보시면 RSI가 이제 과매수 구간에 딱 고개를 쳐들고 들어섰고요. RSI가 과매수 구간에 바로 직전이 들어왔을 때가 9월 중순에 19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서 14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RSI가 과매수 구간까지 들어갔을 때는 시장에선 당연히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금요일의 음봉은 약간의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괜찮겠다. 대신에 이 RSI 지표를 좀 확인하면서 지금 RSI도 그렇고 밑에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지금 MACD도 그렇고 다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도 신호 나오기 직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수익을 조금 실현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RSI 지표나 이런 보조 지표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과열 양상을 가라앉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매도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신고가 좀 더 보겠습니다. 대한유화, FNF홀딩스, 한솔 PNS, 태림포장, 유니캠, 금호석유, S1, 세오글로벌, 환인제약, 대성홀딩스, 애경산업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금호석유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는 사실 뭐 작년 12월 고점에서 이때 19만 원대까지 갔다가 쭉 하락을 해서 이제 9월 말에 11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는데 어느새 금호석유가 반등해서 14만 8천 원까지 왔고 15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음봉이 나오면서 이 241선을 뚫었는데 지난 1년간 241선에 닿았던 것 자체가 지난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금호석유 굉장히 흐름 좋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이었나? 글로 썼나 말씀을 드렸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눌리다가 반등할 때는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는 가장 유력하고 좋은 게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가거든요. 화학, 정유, 철강 이런 애들이 먼저 가요. 근데 올해는 아직 아니죠. 왜? 경기 침체가 지금 거의 경기 침체의 그 구간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떠나서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는 이 화학주나 정유주나 철강주 같은 종목들이 잘 갈 가능성이 좀 특히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고개를 든 시점에서 한번 눌려준다면 금호석유나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렇게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다른 화학주들 또는 정유주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왕이면은 그 정유나 철강이나 이렇게 고배당주들이 많기 때문에 연말 앞두고 매수를 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신고가 좀 더 보면요. 세아특수강, 다우기술, 기업은행, 마니커, 삼성엔지니어링, NC소프트,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CS윈드, GKL, 현대일렉트릭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기업은행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소개해드린 적 있었고 오늘 NC소프트 소개해드린 적 있었고 또 키움증권 지난주인가 소개해드린 적 있었죠. 하나금융지주도 있었고 CS윈드도 있었고 제가
공교롭게도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고 했던 종목들이 대거 지금 신고가 계속 쓰고 있는데, 오늘은 GKL 좀 볼까 합니다. GKL 제가 왜냐면 뭐 지금은 안 가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강원랜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 카지노주가 또 사실 경기 회복에 또 지표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또 여행이라든가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 뭐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GKL 지금 보면은 주가가 굉장히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작년 1년치로 보면은 11월 달이 저점이었지만, 사실은 6, 7월에 12,500원에서 바닥을 찍은 뒤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16,000원까지, 16,500원까지 갔다가 이게 눌리잖아요. 그래서 14,000원을 찍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금요일날 의미 있는 저항 라인을 뚫었습니다. 자, 4월 초에 보시면 16,500원, 9월 중순에 16,500원,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GKL은 저항선, 너무 중요한, 여기를 뚫지 못했어요 항상. 그런데 금요일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걸 뚫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세상 완전히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약간 과열 영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추세 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래꼬리 달고 이제 쫙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서 16,000원, 16,600원 여기서 일단 뚫었는데, 이걸 진짜 뚫은 거냐? 아니면 다시 눌릴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바로 뭐 핵심 같은 어떤 느낌의 딱 정확한 그런 거죠. 딱 그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걸 뚫게 되면 17,000원대까지 그냥 올라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눌리겠죠. 밑에 15,000원, 500원 정도까지 좀 밀릴 가능성. 내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FNF, LX홀딩스, 국영 GNM, 오리콤, 대한약품, 한국선제, 다우데이터, 진성 TEC, YTN, 폴라리스 오피스, 현대 에버다임이 있는데요. 지금 뭐 다우데이터 아까 소개해드린 영상도 있었고, 또 뭐 YTN 같은 거 최근에 계속 언급했던 그런 종목도 있는데, 오늘 저는 지금 FNF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FNF가 그 섬유의복 업종의 이제 대장주이기도 한데, 지금 이게 왜 얘는 또 왜 중요하냐면, 8월 초, 9월 중순, 11월 초에 각각 이 분홍색 241선이 고점이었어요. 저 6월 초에도 있네요. 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41을 뚫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도전한 끝에 금요일 날 음봉이 나온 건데요. 여기서 네 번을 시도하다가 밀린 그 자리가 여기서 그럼 진짜로 많이 밀릴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유의복, 의류 업체들은요, 겨울철이 성수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겨울 옷들이 마진율이 높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의류도 그렇고 스포츠 의류도 그렇고 이 의류 관련된 종목들을 겨울에 또 코리안 코리아 세일 페스타, 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저도 어제 아마존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지금 뭐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샀는데 세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그래서 평소보다 40% 정도 싸게 매수를 한 매수가 뭐 매입을 산 이제 어저께 그랬는데,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가 또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또 연초에 해피 뉴 이어 시즌에 이 매출이 엄청 높아져요. 이 의류 업종은 물론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월 상품에 대해서 세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옷을 사는 분들은 특히 외국에 미국 쪽에 미국령에 가시는 분들은 뭐 미국이나 하와이나 뭐 괌, 사이판 뭐 이런 쪽에, 뭐 아니면 하다못해 캐나다라도 이런 데 가시게 되면요, 연말 연시에 가시면은 굉장히 싸요. 뭐 옷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때 매출액이 진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높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12월 달에 가장 높았잖아요, 가격이. FNF 20만 원까지 갔잖아요, 거의. 그리고 지금 눌린 게 단숨에 11만 7천 원까지 5월 달까지 밀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241선에서 계속 눌렸던 이 지점이 11월
중순 말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 이대로 눌릴까? 그게 저는 되게 의구심이 들고요. 11월부터는 12월까지는 이 의류 쪽은 투자할 만한 좀 시기, 괜찮은 시기다. 뭐 섬유의복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쇼핑에 뭐 어떤 딱 쇼핑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겨울철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FNF처럼 이렇게 그 고점에서 밀려 내려와 주면 여기서 다시 바닥에서 턴할 때, 턴어라운드 할 때 완전히 땡큐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저는 21선 정도에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4만 원. 여기서 14만 원까지 뚫고 깨져주면 더 감사하죠. 완전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동아화성, 코메론, 리노공업, 케이프, 북보디자인, 아프리카TV, FR텍, WI, 테라사이언스, JT, EM텍이 있는데요. 야, 저기서 보고 싶은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TV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 정말 최고가가 11월 9일 1년 전에 25만 원이었어요. 24만 9,100원. 지금 6만 1,000원, 4분의 1 토막이 났죠. 그 어떤 종목보다 정말 마음 아프게 진짜 이 아마 투자자들 장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괴로우셨을 텐데 야, 이 종목이 목요일 날 급등,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갭 상승하면서 양봉 만들었다가 살짝 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6.41%. 7만 원에서 9만 3천 원까지 단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말 많이 올렸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단기로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보면은 이렇게 늘려놓아 보니까 별로 안 길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 매물대가 제일 긴 매물대에서 지금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상식적으로 그냥 보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약간 그 밑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왜냐면 매물대 매물벽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서 9만 원대, 9만 뭐 5천 원, 6천 원 정도에서는 계속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할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많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9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 가격대를 뚫어야 되고 거길 뚫으면 이제 매물대가 약해지면서 위쪽에 481선과 241선 만나는 자리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진짜 짓눌렸던 그 구간을 탈피하면서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가 너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더 밀고 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꺾이지 않고. 그래야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그 위쪽에 있는 매물 저항선들을 뚫고 좀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파트론, 미래나노텍, LDT, SNS텍, 하이드로리튬, CU메디칼, 두산테스나, 아스플로, 덕산네오룩스, 클래시스, 자이글이 있는데요. 하이드로리튬 제가 며칠 전에 이 리튬과 별로 관계없는 회사라는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많이 올라갔고요. 또 두산테스나나 그 다음에 SNS텍 오늘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죠. 아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데 저는 일단 미래나노텍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다가 이제 2차전지 유망주죠. 지금 또 가볍게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저하고 지금 투자 같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음봉이 이제 금요일날 음봉이 나왔습니다. 많이 올랐죠. 5.57%가 올랐지만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5일, 10일, 20일 선이 특히 5일, 10일 보시면은 막 고개를 위로 쳐들고 있잖아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연일 그 고가를 쓰면서 좀 아직 꺾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데 금요일 날 고점에서 일단 대기 매물이 많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스토캐스틱 밑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먼저 매도 신호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RSI도 고점에 과매도 구간에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럼 이렇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들이 좀 올라와 주기 전까지는 살짝 조금 횡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한가 나오고 쭉 횡보하던 자리에서 5일선 만나니까 급등, 그죠? 급등 나온 건데 다시 5일선이 지금 아직도 2만 1,000원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 지금 23,7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는 살짝 눌리거나 최소한 23,000원 언저리까지는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5일선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고 10일선이 좀 더 바짝 올라와 주고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받쳐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고요. 뭐 힘들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많이 올랐다 싶을 때가 되면 와장창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구간 아주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까지도 온 거라서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뭐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 팔아도 돼요. 뭐 미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얘도 그렇고 또 뭐 몇 종목이 있죠.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동 저 2차 전지 그 유망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련주 관심주로 이제 각광을 받던 종목들은 좀 눌려주면 그건 매수 신호인 거예요. 그런 것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많이 빠진다고 해서 뭐 물론 갖고 있을 땐 덜어야죠. 덜지 않고 그걸 다 두드려 맞으면 힘들죠. 근데 일단 덜어야죠. 덜어야 돼요. 덜고 나서 다시 들어갈 준비를 또 상황을 찾는 게 맞고 미래나노텍도 만약에 여기서 좀 꺾인다면 그때는 또 비중을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하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해야 이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케어랩스, 지앤원 에너지, 신도기연, PSK, 원택이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골든크로스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최근 한 달 평균 흐름보다 좋아지면서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 그런 종목을 말하는 거죠. 자, 기아, SK하이닉스, 유니온, 대한방직, SHD, 금호건설, 한일홀딩스, 사조대림, 현대비엔지스틸, 효성, 국도화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업종이 굉장히 비슷하게 걸쳐 있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신고가 썼지만 SK하이닉스 오늘 아까 삼성전자 영상에서 제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그까지 못 가고 이동평균선 못 깨고 바로 밑에 눌려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SK하이닉스는 대신에 골든크로스를 쓰고 93,500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장주들 올라가고 나니까 현대 BNG 스틸 같은 종목이 골든크로스가 나온 거 이런 거예요. 또 금호석유 같은 종목 먼저 튀고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튀니까 국도화학 같은 종목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 쫓아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지 못했지만 상승 추세로 바뀌면서 그게 이렇게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골든크로스로. 그런데 이렇게 업종이 겹쳐 있지 않은 이제 기아 같은 종목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아를 지금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기아 보면은 최근에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82,000원에서 6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그런데 돌죠. 돌면서 11월 초에 64,200원을 찍고 68,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21선을 뚫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물결 치듯이 오르락 살짝 빠질락 다시 더 올릴락 또 빠질락 하면서 위쪽은 고점은 높이고 저점도 이렇게 따라 높이면서 저 60일선을 만나는 거죠. 어느 한 72,000원쯤에서. 그러면 한 72,000원, 뭐 71,000원 이 정도에서 만나게 돼. 72,000원쯤 만나겠네요. 71,000원, 1,000 몇백 원에서 만나겠네요. 만약에 그런 상승 추세가 이제 이어진다면. 자, 그래서 기아의 가장 큰 매력은 너무 싸졌다는 거. 첫 번째는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골든크로스 지난 한 주간 흐름이 확실히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 기아 6만 원대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 나중에 7만 1,000원, 7만 3,000원, 7만 5,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가 기회였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골든크로스가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태평양물산, 문배철강, 한창제지, SM백셀, DB금융투자, 다월투자증권, KH필룩스, 자화전자, SBS, 진양화학, 미래에셋생명. 여기도 뭐 할 말 많지만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항공, DIC, 수산인더스트리, PI첨단소재, 해성DS, 화성엔터프라이즈, KC텍, 동아타이어, 에어부산, 현대오토에버, 우리금융지주. 자, 아까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먼저 신고가의 이름을 올리더니 우리금융지주는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또 오늘 아까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던 화성엔터프라이즈, KC텍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 그렇지만 역시나 업종이 겹치지 않고 있는 제주항공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은 4월 14일 날 22,000원대에서 정확히 반토막 나 있는 상태. 오히려 더 빠졌었죠. 9,700원까지 빠졌었으니까 더 빠졌고, 최근에 유상증자하고 이러면서 그룹 내에 현금이 없어서 지금 애먹고 있는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 상태지만, 일단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면 이건 호재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유상증자 물량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금 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6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정도를, 3개월 반 정도를 횡보하는 그 구간, 14,000원대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이제 올라갈 때 위쪽에 저항 라인이 될 거고요. 그 전에 60일선에 먼저 만나게 될 겁니다. 60일선을 만나게 되면은 한 12,500원 정도가 아닐까 싶고, 단숨에 11%대 상승이 나오면서 12,000원 가까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항공주, 조선주 이런 종목들은 튈 때 또 세게 팍팍팍 튀는 경향이 있어서 단숨에 저 매물대 13,000원대 후반, 13,000, 한 8, 900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은 일단 60일선을 뚫을 것이냐, 좀 밀릴 것이냐. 60일선에서 밀린 경우가 되게 많았죠. 6월, 그 다음에 8, 9월. 이때 계속 60일선에 눌린 거니까. 그래서 다시 60일선까지만 올려놓고 거기서 조금 눈치 보면서 저항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60일선까지는 조금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공간이 조금 더 밀어 올리는 추세상 조금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60일선 부근에서는 조금 밀릴 가능성, 이런 염두에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골든크로스 더 보면 JR 글로벌 리츠,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TY 홀딩스, 신라섬유, 창해 에탄올, 대원, 사마제약, 인터엠, 진로 발효, 한글과 컴퓨터, 조화제약이 있었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그레디언트, CJENM, JYP 엔터테인먼트, 예림당, SFA 반도체, 이건홀딩스, 세중, 성우전자, 오르비텍, 오스템 임플란트, 세코닉스가 있는데, 보고 싶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었던 CJENM을 좀 볼까 합니다. 아직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지금 1년치 이거 보면요, 작년 11월 1년 전에 18만 원대였다가 지금 7만 1,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빠진 거고요. CJNM이 지금 4%대 상승이 나왔지만 60일선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아주 약한 거고, 지금 7, 8, 9월에 60일선, 그 다음에 3, 4, 5월에 60일선에서 눌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60일선 부근까지 간 다음에 또 눌릴까? 이런, 조금 전에 제주항공하고 비슷한 그런 이제 흐름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60일선을 일단 뚫어야 되는 게 제1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CJENM은 60일선까지 갈 수 있겠지만 60일선 부근에서 눌리는지, 이거를 뚫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걸 뚫는다 해도 바로 위에 120일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남제약, 리노공업, CMG제약, 룽투코리아, 다날, 인텍플러스, TCK, 젠백스링크, 테라젠 이텍스, 아프리카TV, 라이트론. 아프리카TV는 단숨에 급등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도 나오고 신고가도 쓴 그런 케이스인 거죠. 자, 코스닥에서 이제 반도체 대장주인 리노공업을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을 보면은 3개월 이제 신고가, 60일 신고가는 썼죠.
완전히 뭐 갭 상승해서 날아간 그냥 빨간색 막대가 하나가 다 그려져 있는 아주 엄청난 9.46% 오르면서 기가 막힌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 이동 평균선이 다 몰려 있었어요. 50, 20, 60, 120이 다 몰려 있었는데 이걸 한 방에 뚫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요. 그 위에 있는 이동 평균선 바로 241선 있는 자리 16만 원까지 그냥 단숨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노공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1차 목표가를 16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16만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여기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반도체 쪽이 조금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단숨에 16만 원까지 갈 가능성 이게 굉장히 커 보이고요. 매물대도 별로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만 하면 16이다 목표가는. 빠지면 그 아래쪽에 있는 14만 원이네요. 14만 원까지 빠질 가능성. 정말 그 흥미진진합니다. 이 종목들 이동평균선과 또 이 차트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떻게 갈까 이번 주에 흥미진진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에스텍, 모두투어, 젠백스, 인콘, 바이오솔루션, 쇼박스, NCN, 참 좋은 여행, 제넥신, SDN이 있는데요. 모두투어 좀 보겠습니다. 여행주 모두투어를 보는데 모두투어는 지금 진짜 기가 막히게 7월달에 14,000원대까지 밀렸다가 121선까지 9월까지 쫙 밀어 올렸어요. 19,000원 정도까지 올렸는데 다시 한번 빠지면서 지금 쌍바닥 만들고 돌아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7.62%가 금요일날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머리 위에 다시 121선, 61선이 만나면서 여기도 강렬해 보이죠? 17,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이것도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로 61선, 121선 만나는 16,000원대 후반쯤 되겠는데 이 자리가 저항 라인이 될지 이걸 한 방에 뚫으면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뭐 19,000원 정도 되는 저 매물대 긴 매물대까지 갈지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난주 목금은 시장이 이걸 올린 거지 이게 개별 종목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 내일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좀 더 보면 인화전공, K옥션, NHN벅스, 셀바스 AI, 크리스 FNC, 인터로조, 알서포트, 녹십자 MS, 장원테크, 서진시스템, 코리아에셋 투자 자 있는데요. 서진시스템 5G 종목 중에 최근에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5G 종목들이 다 올랐죠. 다 올랐는데 서진 시스템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서진 시스템은 진짜 중요한 60일, 120일 선을 그냥 단숨에 갭 상승해서 120일 선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9월에 240일 선에 붙어서 하락했죠. 4월에 240일 선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11, 12, 1월에 240일 선에서 하락해요. 그러니까 240일 선이 중요한 이동평균선, 중요한 저항선인데 지금 11월 달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240일 선까지 올릴 수 있을까? 17,300원쯤 되는데 여기까지 단숨에 올린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240일 선에서 빠질까? 이렇게 보는 거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월드컵 이제 이렇게 시즌이 되면 5G 종목들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물론 러시아 월드컵 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주가도 바닥이고 내년 실적 기대감 엄청나거든요. 5G 종목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5G에서 또 6G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그러니까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술 이런 것들이 또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딱 서진 시스템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좋은 흐름이 딱 나오면서 일단 241선 17,000원대 초반까지 올린 뒤에 거기서부터 다시 밀리지 않을까 또는 그걸 뚫을까 이거는 역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봐야죠. 휴메딕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유바이오로직스, 타이거일렉, 더코디, 에이텍티엔, 에코마케팅, 에이트원, 라온테크, 플레이디, 포인트 엔지니어링. 좀 더 볼까요? 아이퀘스트, 네오팩트, 소룩스, 바이브 컴퍼니, 원바이오젠, 바이젠셀, 알피바이오, 셀레믹스, 이삭 엔지니어링, 오비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RBW, 모비데이즈, VC, 퓨런티어, 하인크 코리아, 리파인, 4x4, 세아 메카닉스, 모델 솔루션. 제가 이제 평소에 뭐 관심 있던 종목들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임박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일철강, 아세아제지, 유화증권, 동부건설, 사조산업, 한국특강, 한화솔루션, HDC랩스, AJ네트워크스, JW홀딩스, 오리온이 있는데요. 한화솔루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보면은 7월 말부터 9월까지 7월 말에 3만원에서 7월 중순에 3만원에서 9월 중순에 55,900원까지 올려놓고는 한 35% 정도 올렸다가 빠지면서 60일선에 한번 부딪혔다가 또 60일선을 깨고 내려오지만 이렇게 매물대 하단 부분에 45,000원 부분의 저점, 그 다음에 52,000원 부분에 고점을 만들면서 그냥 그대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52,000원 딱 지난 금요일날 52,000원 부근에서 딱 부딪히자마자 그냥 바로 할인 없이 떨어지죠. 그래서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도 추세상 46,0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빠질 때 거기까지 바로 빠지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동평균선들의 지지를 한번 확인하느냐인데, 한 49,000원, 8,000원대에서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지지 라인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러면 하락할 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 정도 어느 정도 하락한 뒤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다시 45,000원대 밑에 45,000원까지 쭉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이에스앤디, KB스타리츠, 신신제약, 한일사료, 부스타, 레드캡투어, 제일바이오, 금강철강, 한컴위드, SFA, 큐렉소가 있는데요. 좀 엄청 고민하던 종목이 한 두 종목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하나마이크론, 인베니아, 바이오톡스텍, 펩트론, APTC, 아이윈, 인지소프트, BL, 아톤, 코미코, ADM 코리아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좀 고민을 몇 종목을 했는데 세 종목 갖고 고민하다가 하나마이크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이크론 미국 차트 보여드렸는데 마이크론 보여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여타 반도체 종목들처럼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작년 1년 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계속 횡보하다가 6월 달에 확 빠지거든요. 그래서 481선에서 이제 좀 버티나 하다가 8월 달에 481선을 스물스물 깨더니 그대로 하락. 그래서 9월 말에 8,800원까지 빠집니다. 22,000원 찍었던 종목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갭상승 출발을 했지만 음봉. 그래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고요. 60일선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60일선에서 다시 저항받고 좀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선별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은 조금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지금 제가 최근에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되게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만 찾으면 좀 시간 들여갖고 찾으면 지금 반도체 업종 분명히 좋거든요. 근데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좀 심심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수익 꿀 따먹을 때 조금 덜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 하나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저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간 매력은 좀 있거든요. 낙폭과대.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목요일 날 매수 신호가 탁 나왔었죠. 그래서 60일선 이 저항을 받는 상황에서 60일선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좀 길게 보면 목표 주가 한 17,000원 정도 잡고 길게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거의 뭐 나올 만한 악재 거의 다 이제 반도체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추세가.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좀 이제 더 볼게요. 유니온 커뮤니티, 프로스테믹스, 삼양옵틱스, 한국 BNC,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디어젠, 셀리드, SJ그룹, 국전약품, B2N, JLK.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50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 하다가 이제 마무리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중요한 어떤 시장의 흐름,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막 다 오른 것 같지만 주도주를 찾는,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을 분명히 지금 오늘 보여드렸던 종목들이 주도한 거예요. 이제 지난 한 주를, 그리고 특히 목요일, 금요일을. 그러면 이제 이 종목들, 그리고 수급을 여기다 더하고 실적 전망 같은 걸 더해서 다음 주에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연말로 가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 분기 보고서까지 다 나와버리면 이제 4분기를 넘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다시 내년, 지난번에 뭐 엄청납니다. 제가 추려가지고 이 회원들과 같이 공유한 종목들 중에 뭐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은 63% 지금 한 달 됐나? 한 4주도 안 됐나요? 한 5주, 4주, 5주 그 사이에 그 전에 드렸고,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간 지는 3주, 4주밖에 안 됐죠. 63%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적을 추려서 이걸 이제 좋은 타이밍에, 완전 나이스 타이밍에 잡으면 뭐 2, 3주 만에 70% 수익도 내는 거예요. 그 큰 종목이. 그래서 지금 해가 바뀌기 직전이고 분기가 바뀌기 직전이고, 지금 그러니까 분기 실적 이제 보고서 나올 때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실적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잡기만 하면 기가 막힌 또 드라마틱한 수익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전수조사를 한 1300 종목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하면서 종목을 추리는데, 지난번에 9월 말에 이걸 해서 드렸는데 코스피 50 몇 종목을 드렸었고, 코스닥 한 90 종목 정도를 드렸었는데, 뭐 다가 다 잘한 건 아니겠죠. 근데 엄청 좋은, 뭐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지금 요즘에도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상황이고, 그 작업을 내년 1분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이제 내년 1년 내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찾게 되는 거죠. 진짜 엄청난, 시장이 돌아서는 타이밍에 이런 실적 기대주를 찾는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는 겁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하고 돌아서는 때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래서 2020년 같은, 2020년 3월 같은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고 내년 1분기 정도를 그 정도의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2020년에 어떻게 됐나? 뭐 막 200%, 300%씩 수익 내던 그 때가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또는 뭐 내년 뭐 하반기로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진짜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주가가 힘을 못 쓰게 되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뭐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예상을 했지만 안 맞으면 그대로 대응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고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네. 오늘 일요일 날 너무 늦은 시각이었고, 저는 아침부터 지금 굉장히 하루 종일 이걸 매달려 갖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제 저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